계정이 자꾸 죽을 때는 1등이고 뭐고 간에 광고가 나가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광고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가니까 이제 1등이 하고 싶은 거죠. 안녕하세요. 구글 광고하는 여자 디디입니다. 오늘은 구글 광고 어디까지 해봤니? 라는 주제로 두 광고주님, 같은 업장의 두 광고주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작년에 크몽에서 구글 광고 대행 상품을 처음 올렸을 때는 올해랑 확연히 온도 차이가 달랐어요. 작년에는 광고주님들한테 제가 물어보거든요. 네이버랑 비교해서는 어때요? 하고 여쭤보면 돈 벌리는 건 네이버다. 구글은 구글 광고비 더 쓴다고 해서 매출이 그만큼 더 늘지는 않는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네이버가 필수고 돈이 되는 거고 오직 네이버고 구글은 잘 모르겠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네이버에서 안 되는 광고가 구글에서는 작년 초까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 전 2017년 그런 상황은 전 잘 모르겠는데 2018년 초에는 네이버에서 안 되는 몇몇 키워드들 스포츠 토토, 레플리카, 소액 결제, 유흥, 사금융 이런 쪽 키워드들은 네이버에서 안 되던 게 구글에선 됐던 것 같아요. 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스포츠 토토가 전 잘 모르니까. 그런데 광고 도착 URL이 카카오톡 단톡방이에요. 이건 뭔가 싶어서 한두 건 맡아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타이밍이 절묘하게 구글이 외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내법을 무시하고 광고업을 국내에서 하다가 슬슬 국내법을 따르는 식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타이밍에 제가 몇 광고를 해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계정이 잘리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계정이 잘리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만들면 바로 잘리는. 희한하죠? 광고를 못하게 안 받을 것 같으면 키워드를 막아놓으면 될 텐데 계정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컨트롤을 하는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와중에 한 광고주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하셔서 속풀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도 안 돼요. 여기서도 해보고 저기서도 해보고 광고를 지금 계속 잘리고 만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좀 방법이 없겠느냐 라고 문의를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가관이에요. IP를 다르게 하고 노트북이 달라야 되고 PC가 달라야 되고 구글 이메일도 뭐 새로 만들어야 되고 모두 달라야 되고 다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그 준비가 돼 있다. PC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IP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근데 해보면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뭐 그런 속풀이를 그냥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고 안 하고 간에 제가 의뢰를 받건 안 받건 간에 그 말은 너무 터무니없는 거짓말인 거예요. 유언비어인 거예요. 아니 귀신을 속이지 어떻게 그런 걸로 구글을 속이고 정책을 우회할 수가 있다고 하는지 그건 말도 안 된다 라고 그 사장님하고 제가 입씨름? 설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광고주님이 저랑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저한테 살짝 신뢰가 가셨나 봐요. 그래서 계정이 잘리면 만들고 잘리면 또 새로 만들고 하면서 광고를 지속해 주겠다고 하는 데가 월 40씩 요구를 한대요. 그래서 그만큼을 나한테 주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또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하는 걸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또 이렇게 푹 올라오고 해서 한번 했어요. 했더니 정말 그 사장님이 반복됐던 계정 정지 그런 게 저한테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장님하고 하나씩만 바꿔봅시다. 동시에 여러 개를 다 바꾸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하나씩 바꿉시다 해가지고 한 두세 차례 실패를 하고 나서 성공을 했어요. 계정이 잘리지 않고 광고가 지속적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다른 동료 사장님을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굉장히 큰 사업장이래요. 그런 업장은 사장님만 해도 한 10여 분 된대요. 처음엔 안 받으려고 했죠. 같은 업종을 같은 지역에서 하시는 분을 똑같이 어느 분을 더 밀어드리고 어느 분을 소홀히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소개받은 사장님은 좀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험한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만 겪어보신 분인데 좀 쉬게 해드리고 싶었다고나 해야 할까? 그냥 받았어요. 두 분을. 저 월 대행 잘 안 하는데 그 두 분을 계속 꾸준히 계정 관리를 해드리기로 했어요. 잘리면 다시 하겠다. 그때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잘리겠지.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하고 두 사장님 광고를 제가 받았어요. 꾸준히 이제 월 대행을 하기 시작한 거죠. 계속 계정이 잘리면 또 만들고, 잘리면 만들고, 죽으면 살리고, 이런 것만 반복하시던 사장님들인데 이제는 계정에 대한 걱정이 없어진 거죠. 그랬더니 이제 광고주님의 성향이 나오더라고요. 젊으신 광고주분은 좀 오픈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좀 연세 있으신 분은 1등 아니면 소용없다. 그런 마인드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정이 자꾸 죽을 때는 1등이고 뭐고 간에 광고가 나가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광고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가니까 이제 1등이 하고 싶은 거죠. 저는 광고 의뢰를 주시는데도 처음에 이거 해달라는 거랑 다른 거 해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디스플레이 광고를 하시겠다. 검색 광고도 안 하시면서 왜 디스플레이를 하시냐. 검색 광고 만들어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좀 판단을 해서 그거 아니고 이거 하셔야 되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 연세 있으신 사장님께서 상위 노출을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네이버 광고도 진짜 선수들은 1등을 타겟팅은 안 한다. 구글에서 그럴 필요 없다. 라고 하고 처음엔 고집을 부리고 했어요. 원하는 대로 제가 안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이 연세 있으신 사장님은 가끔씩 저랑 통화를 해서 굉장히 주변에 자기는 영업을 어떻게 하고 옆에 사장님들은 어떻고 이외에 다른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있고 시간대에 따라서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해가 이제 더 풍부해지죠. 그러다가 제가 마음을 바꾸고 1등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긴 사건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동갑내기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 사장님은 항상 어느 특정 시간대만 되면 1등으로 노출이 되는데 그걸 갖고 되게 재셨나 봐요. 저 친구만은 내가 얘기해야겠다 하는 그런 한 게 생기신 거예요. 그걸 제가 딱 알고 나니까 아, 이건 그럴 일이 아니라 원을 풀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들어간 거예요. 1등. 이 광고는 한 업소에 한 10명 정도 되는 사장님들이 빤한 데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1등에 쾅 받기까지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어요. 변수가 되게 많은 거죠. 우여곡절 끝에 전 시간대 희망하는 키워드 모두에 대해서 1등을 하셨어요. 이제는 안정적으로 1등을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제 빤한 업장이고 광고주분이 두 분이잖아요. 저한테 의뢰하신 분이. 그러니까 한 분 통해서 이제 불만의 소리가 나오죠. 저 형님이 혼자 1등 독식하고 있다. 도대체 키워드가 얼마냐. 쩐의 전쟁이다. 이젠 나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외골수 스타일은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설득을 했죠. 키워드 그렇게 비싼데 그거 이제 경쟁하기 시작하면 더 올라간다. 그럼 파국이다.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뭐 1등, 2등은 제 광고주분이 다 하고 계세요. 제 잘 안 갔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두 충족하는 팀 플레이를 하려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하나, 그리고 지속 가능한 거. 그 저변에는 처음에는 안 되던 걸 되게 하던 때, 이제 걱정이 한 걱정 던 때, 이거 해달라고 했는데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는 때 뭐 그런 긴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구글 광고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다음번에는 좀 더 다양한 되게 바람직한 광고주님 이야기 또 준비해 오겠습니다. 남들은 광고를 어떻게 하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